자, 이제는 주목 이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목 이격. 저 오늘 테슬라 준비했거든요. 저희 어제 테슬라 정말 실적 나오자마자 그거에 대한 이제 집중 분석을 선배가 해주셨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월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오늘은 뭐 이제 2탄으로 테슬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테슬라. 저는 제목을 최대 악재는 일론 머스크라고 잡았거든요. 저는 사실 저도 이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데, 저는 이 기업의 CEO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이제 거부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약간 월가도 그런 것 같아요. 월가도 이 머스크에 대해서 조금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테슬라가 매출액이 사상 최대 매출은 기록은 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순이익, EPS만 사실 전망치, 예상치를 좀 웃돌았지 전반적으로 실적은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네, 아이고 우리 성이름님 또 와주셨네요. 네, 아이고, 네네, 뭐가 좀 많이 물리셨나 보다. 네, 저희 한번 열심히 해보아요. 네, 저희 뭐 사실 안 물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뭐 채권을 했어도 물렸을 것이고 뭐 다 물렸을 것이니까 어차피 시장은 또 네,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 또 오르기도 하니까 우리 힘내보고요. 잘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이 나오고 나서 월가에서는 목표가 하향이 이어졌습니다. 보시면 제가 어제 한 이거 11시 뭐 요맘때쯤 봤던 자료인데요. 그때까지 한 4개 증권사가 투자 의견이라던가 목표 주가 조정이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일단 뭐 미즈호, 도이치뱅크, 웨드부시, RBC 캐피털 얘네가 일제히 다 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목표 주가가 뭐 하향 조정은 했어도 이 밴드를 보면은 뭐 300에서 약 355달러 수준입니다. 지금 뭐 207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거고, 이 목표가 밴드 엄청 큰 거 여러분 아시죠? 뭐 8달러도 있나 뭐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또 분할 전이니까 더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 300달러 정도면 어느 정도 그 중간 정도에 자리 잡고 있는 목표 주가일 것 같은데요. 이들이 일단 목표 주가를 다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의견을 보시면 뭐 다들 매수라던가 시장 수익률 상회를 보니까 뭐 이분들은 그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뭐 투자 은행이라던가 뭐 증권사들일 텐데, 일단 실적이 눈높이를 못 맞췄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테슬라가 아주 못마땅해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입니다. 이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 테슬라 우리 서학개미들한테는 또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목표 주가 15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200달러에서 얼마야? 한 거의 30%가 빠져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 실망스러운 3분기 실적 그리고 머스크의 오만함을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의 퍼포먼스는 정말 불만스러웠다. 실적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퉁명스럽고 무성의했고, 테슬라의 미래 비전과 잠재력에 대해 대담한 예측만 반복하고 강조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어때? 그리고 가격 인하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그리고 IRA,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뭐 수혜는 어느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영향이 있겠어? 뭐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에는 회피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을 하지 않아. 그래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 평소보다 이 정보가 너무 부족했어 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라서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머스크는 우리는 뭐 수요 넘쳐나고 우리는 뭐 이 공장 가동이 뭐 지금 정말 이빠이 달리고 있어. 최고 속도를 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명확한 뭐가 신뢰를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했던 얘기가, 분명 3분기에 이 주문 잔고가 감소한 게 느껴지는데, 확인이 되는데, 근데 보면 중국의 리드 타임은 극적으로 감소를 했어. 그러니까 생산부터 완성되기까지의 이 시간이
분명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을 더 늘릴 수 있었다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잔고가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은 주문이 생산 속도보다 뒤처져 있음을 의미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머스크는 뭐 무조건 좋다라고 하고 수요도 넘쳐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150를 제시를 한 겁니다. 네, MGU5님 저가 매수 각이다. 전 뭐 요런 의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토니 사코나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그냥 이번 3분기 실적에 있어서 뭔가 우려가 컸나라고 하시면 될 텐데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낙관론자들이 있고 비관론자들이 좀 나뉘잖아요. 근데 이 토니 사코나기가 또 대표적인 이런 비관론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머스크와 사이가 그닥 좋지는 않은 관계라고 해요. 지난 2분기 때도 뭐 자본 지출 삭감에 대해서 이 토니 사코나기가 어떤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그냥 이 질문을 그냥 잘라버리면서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질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의 대답을 회피하거나 뭐 이랬다고 해요. 근데 이 토니 사코나기는 IT 업종, 이 IT 섹터에서는 꽤 이름값 하는 애널리스트, 수석 애널리스트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런 뭐 감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고려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토니 사코나기가 그냥 아유 저 꼴보기 싫은 머스크 뭐 이거였나? 라고 보기에는 또다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게 마켓워치 이게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잖아요. 마켓워치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이제 또 이 기사를 하나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그 비전들, 이야기들에 대한 하나의 그냥 월가의 평가들입니다. 자, 머스크가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 두 개를 합친 시가총액을 우리는 넘어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친 시가총액이 4조 4천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목표고 터무니없는 목표다라고 좀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서서 머스크가 예전에 아마 수년 전에 우리는 애플의 가치를 따라잡을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 현재 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애플의 가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명 그때도 터무니없는 목표였는데 사실 목표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근데 왜 테슬라의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뭐 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서 그때 그래 좋아 다 인정해. 너희가 그래서 애플의 가치만큼 그 당시에 애플의 가치만큼 따라왔었다고 치자. 근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또 달라라는 건데요. 뭐냐면 지금 트위터 인수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트위터 인수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산을 해봤을 때 최소 50억에서 80억 달러가 추가로 더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 머스크가 현금을 확보하는 그 대안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는 것밖에는 없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상 이 실적 보고서 이전에는 매각이 아마 금지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걸 못 판 건데 이제부터 팔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밋빛 예측으로 주식을 펌핑하려는 시도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되게 나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밝힌 게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약 5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지금 이사회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한 다이아몬드 산타클라라라는 한 뭐 대학의 부교수 산타클라라 대학 부교수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사회가 승인하고 공식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매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승인 난 다음에 자사주 계획을 대부분 밝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사회에서 할까 말까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공식화했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자체가 증권법 위반은 아니지만 규제 기관으로부터 이것은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건 뭐 머스크와 SEC의 이건 전쟁 각이야 뭐 이런 말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뭔가 장밋빛 이 전망들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월가에서는 그냥 뭔가 꼼수가 있는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주가가 간밤에 6.7%나 급락을 했죠. 사실 그래서 52주 신저가를 테슬라가 좀 찍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서서 이제 두 사람들은 어제 컨퍼런스 콜이라던가 실적에 대해서 이제 뭐 월가의 어떤 분위기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반적인 뭐 다른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은 좀 어떤가 좀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42명입니다. 이 중에 매수가 24명, 비중 확대 3명으로 여전히 27명, 47명 중에 27명은 뭐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들은 앞서서 보셨지만 맨 첫 장에서 보셨지만 뭐 $300 이상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애널들일 겁니다. 이제 중립이 11명, 비중 수수 1명과 매도 3명이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약 $310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한 49%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저도 이제 얘기 들으면서 와, 이제 자사주도 매입하고 뭐 어떤 큰 비전도 발표했고 우리는 수요 괜찮다고 하고 했지만, 월가에서는 그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트위터 인수 관련한 뭐 주가 띄우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조만간 아마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207면 진짜 바닥까지 온 거 아니야라는 사실 기대도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와, 이때는 진짜 들어가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이런 게 계속 시장에 전달되면 투자 심리는 또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다 좀 고려를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머스크의 말이 맞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논리 중에서 뭐를 내가 좀 따져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그 팁을 좀 얻으십사 정보를 드렸습니다.